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김대중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의 출장지 카지노 출입을 놓고 김 후보와 상대 후보들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7일 광주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의 자격이 도덕적 책임에서 나오는데 도박장 출입만으로도 이미 교육자로서의 권위가 떨어졌다며 도박 증거가 하나라도 나오면 김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반박 입장문을 내고 당시 방문했던 곳이 출장 중 머문 호텔 부대시설이었다며 자신에 대한 악의적 도박 프레임 씌우기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의 도박 의혹은 지난달 열린 한 TV토론회에서 고두갑 전 예비후보가 거론한 내용으로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출장 중 일과 시간 후 한 차례 간 적이 있다며 이와 관련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광주 지역 교육단체가 전남교육청에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여행사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김대중 전남교육감 취임 이후 전남교육청의 국외 출장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항공요금을 과도하게 책정하고 차액을 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를 통해 이번 논란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하고 비위가 밝혀지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앞서 전남교육청은 국외 출장 10건에서 항공료 차액이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항공료 2,800여만 원을 환수한 바 있습니다. 박홍률 조국혁신당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여론조사 왜곡 공표 의혹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 후보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는 중요한 기존인 만큼 사실의 근거에 정확하게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는 강 후보 측이 지난 1월 목포의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놓고 본인이 1위라고 했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2위였는데도 마치 민주당 후보군 가운데 1위인 것처럼 왜곡해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는 선거범죄 수사는 속도가 생명이라며 선거가 끝나고 결론이 나오면 유권자의 선택권은 이미 훼손된 뒤라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목포의 문제를 지적하고 지금은 대전환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후보는 7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는 지금 산업정체와 인구 감소, 재정위기라는 3중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는 해법으로 단순한 지원이 아닌 구조를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목포를 서남권의 에너지 산업 거점 도시로 만들고 고화도의 신규 산단을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후보는 박홍률 후보가 제기한 여론조사 왜곡 의혹에 대해 지난 2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해 무혐의를 받은 사안이라며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희수 무소속 진도군수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섰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7일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행정과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 개발 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전군민 바람연금과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고 청년층 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진도 민속예술 클러스터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삼성 SDS 컨소시엄이 전남 해남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이르면 다음 달 첫 삽을 뜰 전망입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6월 말 착공해 오는 2028년 10월쯤 완성될 예정으로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15,000장을 탑재한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현장에는 삼성물산 직원들이 건축 규모에 따라 최대 150명 정도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컴퓨팅 센터는 2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전산과 운영, 부속동 등을 갖춘 지상 2층짜리 건물이 전체 부지 4만 9천여 제곱미터, 연면적 1만 7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남부권 반도체 벨트와 농업 인공지능 플랫폼 사업을 전남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규정하고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6일 김 지사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넘어 남부권으로 확장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전남 광주 입장에서는 지역의 미래를 바꿀 일생일대의 대전환이자 승부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산업 입지와 전력 공급 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 필요성과 전남 광주의 준비 상황을 담아 공개 편지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농업인공지능 플랫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선 농업의 AI를 접목해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라며 전남도가 그동안 추진한 미래농업 전략이 국가사업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남에서 생산되는 물김 판매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6년산 물김의 누적 생산량은 48만 3,525톤으로 누적 위판액 1조 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8.8% 감소했지만 위판액은 지난해보다 21.3% 증가했습니다. 위판액이 늘어난 이유는 물김 수요는 늘었지만 지난해보다 공급량은 줄면서 전체적인 위판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4월 말 현재 주요 시군별 물김 생산량은 고흥이 15만 2,720톤으로 가장 많고 진도와 완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순천시가 코스트코 순천점 입점과 관련해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순천형 상생 모델을 마련합니다. 순천시는 현재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상생 협력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 업종별 영향 분석과 지역인재 우선 채용, 지역업체 참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7월에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상생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자금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분기 금융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순천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연 5% 이내 대출이자를 2년 동안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며 시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180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전남에서 소방관을 사칭한 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올해 들어 4월까지 모두 14건의 소방관 사칭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3,900만 원 정도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기 행각을 벌인 이들은 전남의 한 주유소 등을 찾아 자신을 전남소방본부 소속이라고 밝힌 뒤 소화기를 구비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협박해 특정 업체의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퇴직 소방공무원이 은퇴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검사 지원 근거도 포함해 퇴직 이후 건강공백 해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명수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헌신이 퇴직 후 건강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전남 5.18 민주항쟁 기념 행사위원회는 7일 전남도의회에서 올해 기념 행사는 5월의 꽃, 오늘의 빛을 주제로 도민 참여를 통해 5월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오는 15일 전남도청에서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16일 오후에는 나주 빛가람 호수공원에서 남도 5월 문화제가 열립니다. 기념행사위원회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해 5.18 민주화운동을 5.18 민주항쟁으로 명기할 것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가 수산자원 회복과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33억 원을 들여 수산종자 1,730만 마리를 방류합니다. 방류 품종은 어촌계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된 감성돔과 꽃게, 꼬막과 해삼 등 15개 품종이며 생태주기에 맞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방류합니다. 실제로 한국수산자원공단의 평가에 따르면 돌돔 19배, 감성돔 2배 등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산종자 방류 사업이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남 6개 지역에서 여행 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반값 여행 사업이 시행됩니다. 전남도는 영광과 영암, 강진, 해남, 고흥, 완도 등 인구 감소 지역을 방문하면 여행비의 50%를 지역 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인 최대 10만 원, 2인 이상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신청 절차와 여행 기간은 시군별로 상의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 개최됐던 60회 여수 거북선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경찰 추산 31만여 명이 다녀가 지난해 관람객 22만 명보다 약 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국제 크루즈선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수시는 축제 주요 콘텐츠인 통제형 길놀이와 전라좌수형 등 등의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며 이번 성과를 토대로 내년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6회를 맞은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가 별도의 큰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완도군은 4월 한 달 동안 5만여 명의 방문객이 청산도를 다녀갔다며 축제의 대표 콘텐츠인 걷기를 비롯해 공연, 체험, 야간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완도군은 이번 축제를 계기로 청산도의 자연 환경과 고유한 문화, 해양 치유 자원을 적극 활용해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5월 20일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전남도와 여수시가 주최하고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여수와 광양 지역 기업 30곳이 현장 면접을 진행하고 120개 기업이 구인 정보를 알릴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AI 취업 컨설팅과 AI 기반 직업 상담, 창업 컨설팅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석유화학 산업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석유화학 산업 관련 기업의 경우 퇴직연금 기여금과 사회보험료 등 고정노동 비용을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석유화학 관련 업종 경력을 보유한 35세 이상 59세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8월 28일 이후 지역 기업의 상용직으로 채용됐다면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취업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 일자리 정보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금 신청은 이달 7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접수, 14일부터 29일까지 현장 접수하면 됩니다. 여수시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5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생활문화센터에서 중동지역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산단 관련 종사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번 상담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장흥군이 중동 정세 불안 속에 농수산식품 수출 5천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열었습니다. 장흥군은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10개국 11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지역 업체들과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 결과 604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상담회는 수출 품목 발굴과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전남도는 5월 이달의 전통주로 담양 하심당의 석탄주를 선정했습니다. 석탄주는 아까워서 삼키기 아쉬운 술이라는 뜻으로 향과 단맛이 뛰어나 입안에 머금으면 쉽게 넘기기 아깝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과일 향이 느껴지지만 실제 과일이나 첨가물은 들어가지 않고 찹쌀과 누룩, 물 등 3가지만 사용해 발효를 거쳐 부드러운 맛을 완성했습니다. 보훈군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전남 7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18세 이상 39세 이하 스마트팜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오는 5월 29일까지 스마트팜 코리아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선발된 교육생은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20개월 동안 스마트팜 관련 이론 교육과 전문가와 함께하는 실습 등 교육을 받게 되며 이후 스마트팜 입주 자격 부여와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 자격 부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현역 단체장과 도전자들의 대결인데요. 특히 광역단체장의 경우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단체장들은 재임 기간 성과와 정책의 연속성을 앞세우고 있고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은 새로운 변화와 심판론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선거가 현역 프리미엄과 심판론의 대결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현역 박형준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맞붙습니다. 박 후보는 정책의 연속성과 도시 도약을 강조하며 3선 도전에 나섰고 전 후보는 해양수도 부산 완성과 지방중심 성장 전략을 내세우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국민의힘인 현역 유정복 시장이 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경쟁합니다. 유 후보는 천원 정책과 해사법원 유치 등 재임 시절 성과를 내세워 안정론을 부각했고 박 후보는 바이오 산업 중심의 미래 성장 전략을 제시하며 지방정부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지사 선거 역시 현역과 도전자 간 구도가 뚜렷합니다. 3선을 노리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우 지사는 일을 해본 사람이 더 잘 안다며 도정 성과와 정책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오중기 후보는 보수 텃밭, 경북의 새로운 변화와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도 비슷한 구도입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첨단 산업 전환과 정책 연속성을 강조하며 재선 도전에 나섰고 민주당 우상호 후보는 중앙정부 협력과 변화론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현역 후보들은 행정 경험과 성과를 앞세운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도전자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심판론으로 맞서는 양상입니다. 현역 프리미엄이 이어질지, 변화 요구가 확산될지, 남은 기간 후보 간 정책 경쟁과 민심 향방에 따라 승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